336 민주주의 발전. 자, 신군부 세력 등장, 전두환 세력 등장과 민주화 요구.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됐다. 체계화가. 전두환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 이걸 12.12 군사반란이라 불러요. 12월 12일 날에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은 체계화가 당선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끊임없이 누가? 전두환 신정부가 체계 대통령에 압력 행위를 해요. 왜? 바지 대통령 하실래요? 그냥 물러나실래요? 압력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 대통령이 결국 물러나게 됐어요. 네. 심시 반란 사건이 났다. 대통령 아웃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재임기는 되게 짧아요. 체계화 대통령은. 네. 그 나중에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봐보시면 그 체계 대통령이 물러난 이 취임식에서 그 체계 대통령 부인이 계시거든요. 심각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박수치고 있는데 체계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린 거잖아. 물러나라고 얘기했지만 말이 물러난 거지 자진은 물러난 거지 지금 자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얼굴에 그대로 표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야 딱 굳어있어요. 쳐다도 안 봐요. 망부석전 이렇게 앉아있어요.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잘리는 게 대통령이 잘리는 게 뭐 직장 다니 잘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강제로 잘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쓰는 용어들은 바지 대통령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네. 자, 민주화운동에 기대해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치활동 재개. 대학생 10만여 명이 서울역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시. 요 시기 79년 10월 26일부터 80년 5월 17일까지 우리는 서울의 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갑니다. 80년.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을 확대. 정치 인사들을 구속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삼김들을 구속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IUS, DJ, YP. 김영삼 대통령, 훗날 김대중 대통령. 이 사람은 대통령 되지 못했죠.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구속시켜버렸어요. 정치활동 금지시켜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네.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강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강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전두환 물러나란 5.18 민주화운동이 출발점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의, 80년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영향, 신군부의 무력 사용에 미국에 방조했다는 것. 판단 아래 82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등 반미운동이 줄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군사력을 통해서 5.18 강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됐다고. 오케이? 그러면 소위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배우는 게 뭐 배우죠? 소위 대학생이라 한다면 정의를 배우지 부정을 배우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부정을 배우고 싶지는 않죠. 굳이 들어온 걸 내 정신력에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정의를 배워야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전두환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정의가 상실됐다. 누가 방조했다? 미군이 협조를 했거나 또는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방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야, 미국은, 대학생 입장이에요. 야, 미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를 되게, 미군도 주둔시키고 되게 괜찮은 나라야. 정의로운 나라. 이렇게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갑작스럽게, 뭐야, 이게? 이 사람이 군대를 이동하고 권력을 잡는 다 묵인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군사이동은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군이 딱 샷다먹어서 묵인해줬다는 거야. 대통령이 인용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딜 갔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서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점심 먹고 사진 하나 찍는 거야. 나이스 미투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밥 잘 먹었어요. 그거 하고 우리나라 뉴스에 딱 떨쳐지고 다시 오는 거야. 자, 미국 대통령하고 쉐이크핸드 한번 하고 대통령이 인정되는 꼴이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 봤을 때 저애들 뭐지, 미국 애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대통령이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반미예요. 미국이 인정됐던 것에 반대로 가는 반미 시위가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에 의해서. 그럼 반미 시위에 가장 결정타를 내릴 수 있는 게 미국에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의 액션을 보여주자. 그게 뭐죠? 큰 도시에는 미국이 문화원을 설치했어요. 미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목적이에요. 서울, 부산, 강주, 대구 이런 요즘 큰 도시에는 문화원이 시설이 돼 있었어요. 여기를 점거하게 돼요. 기습 점거죠. 여기는 우리나라 경찰들이 다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 문화원은요 폭파됐어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구 문화원은 폭파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여기 희생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웃기는 일이 발생했죠.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 도중에 부산에 가면 다대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간첩단이 침입하게 돼요. 얘들이 체포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대구 미인문화원은 북한의 간첩단에 의해서 폭파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경북대 학생들이 폭파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물리적 힘을 위해서 강제 자백을 받고 사람을 때리고 구속시켜서 반병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무죄잖아요. 그런데 무죄라고 방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보내주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죄 없이 저를 끌려가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범인이 잡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해배상 받아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감정상으로 보면 어떻게, 그 경찰, 나에게 이해를 가했던 경찰 잡아 죽이고 싶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치국가인데. 그럼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간접단은 발견됐지만 다른 죄로 묶어서 여기다가 10년, 20년, 30년형을 때렸어요. 평생 깜빵 생활을. 자, 봐봐, 여러분. 20대 초중반에 깜빵 가서 30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끝난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이 때 아무 죄 없어. 갑자기 끌려가서 범죄자가 된 거예요. 범인이 밝혀졌잖아요. 난파 간첩단에 의해서 대구 문화원이 폭파됐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경북대 학생들이 구속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 이렇게 억울한 시기에 살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씁쓸하죠. 야, 진짜 고생했겠다. 우리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진짜 법이 어디 있어, 정의가 어디 있어, 다 사라져버린 시기잖아요.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이게. 다 정부 정책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고생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억울함을 해소시켜주지도 못하고 국가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평생을 뭐에 살까요? 아니, 생각해, 밥 안 먹이고 잠 안 재워봐봐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정부 어느 누구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기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 시기가. 페이지 넘길까요? 339, 전두환 정부 갑니다. 그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전두환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평가하자면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에요. 뭔가를 하나라도 모토가 있어. 슬로건이 있다고. 경제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 와중에 독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예요. 역사가들 평가. 제 평가이기도 하고 역사가들 평가예요. 뭐 전두환 대통령 뭘까? 이거 욕심쟁이에요. 자기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쿠데타를 정권을 잡은 정권이에요. 볼까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적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권력을 장악했어요. 줄여서 국보위라고 그래. 동그랗게 봐. 국보위. 네, 국보위를 통해서 밑에 국보위 현판식 봐보세요. 이렇게. 네, 국보 현판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국가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규하 대통령 사임 압박 넣었습니다. 이제 당선된 몇 달도 안 됐어요. 아저씨 물러나세요. 사임 요구합니다. 그 결과 물러나고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전두환은 군인이잖아요. 투스타잖아요. 그때 당시 요즘 치면 기무사예요. 요즘 치면 군대를 기무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무사라고 아니고 보안사라고 불렀어요. 보안사 사령관이에요. 전두환은. 투스타예요. 아까 계엄사령관 포스타였던 정승환을 구속시켜서 자기 상관을 갖다 구속시킨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음 누구죠? 최규하 대통령을 갖다가 물러나세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군인이. 그러면 군이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럼 어떻게? 옷 벗어야지. 군복 벗어야지. 그죠? 군복 벗고 난 다음에 만든 당이 있어요. 그게 정의당이에요. 예, 이걸 줄여서 민주정의당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민정당이라 불러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 나라가 안정되면 다시 자기는 군복을 입고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군복을 벗어버렸어. 이 사람도 군복을 벗어버렸어. 박정희 대통령도 만들게 뭐예요? 민주공화당을 만들었어요. 군복 벗고. 이 사람도 군복 벗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었어요. 거기 왜 민주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정의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나요? 다 좋은 말만 썼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행태를 보면 다 옳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보시면. 네. 네. 예전에 저희 학생 때인데 민중당에 좀 활동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난 이해 못했어요. 뭐가 민주주의고 뭐가 정의롭습니까? 네, 막무가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논리를 갖다 댑니다. 무논리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학생들이 논리 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무논리라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 무논리한테 이길 수 없다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 선출합니다. 이러면 이거 체육관 선거라 불러. 예, 장충 체육관이요. 아까도 얘기했죠. 동국대학교 옆에 가시면 요즘 여자 배구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서 대통령 선출하게 됐어요. 7년 단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미 한 2년을 벌써 권력을 잡고 있어요. 12.12 사태를 통해서 한 2년 동안 최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7년 단위잖아요. 2년 6개월인가 되고, 토탈하면 9년 6개월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힘먹은 거야. 권력자로서. 7년 단임이 끝이 아니에요. 권력 잡은 것도 한 1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자, 7년 단임의 간선제예요. 직선제 아니에요. 간선제로 개헌하여 전두환이 대통령 선출됐습니다. 이게 81년이에요. 유화정책 갑니다. 웃기는 게 이렇게 나쁜 대통령이 정책은 더럽게 많아.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좀 찜찜해. 아, 이 양반 나오겠는데? 네.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핵심은 3S 정책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3S.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포츠, 스크린, 쓰기 좀 민망하게 하지만 이런 거예요. 스포츠, 스크린, 영화 산업입니다. 네. 그 영화 산업이 뭐 대단한 영화가 나온 게 아니고요. 에로 영화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해요. 노출되는 여성들이 노출되는 성적 표현이 노출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개방이라는 미명을 했지만 실은
이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영화는 영화 해야지.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대표적인 정책이 3S 정책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 12시 되면은 사이렌이 울려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4시까지요. 이거 해치. 우리 상상할 수 없죠. 12시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12시 넘도 집에 어디 클럽에 나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이거 좀 창피하다. 두발과 교복 자유라. 두발은 머리를, 남성들은 스포츠 머리. 우리 남성들 군대 갔을 때 하는 머리 있어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들도, 여고생들은 여기 기 있죠, 여기? 기를 밑으로 잘라야 돼, 이렇게. 커트 머리로 잘라야 돼. 아주 작게. 그 다음에 교복이 있어요. 검정색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네, 동복으로요. 그 다음에 하복은 따로 있었어요. 이걸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다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걸 자율화 시켜줬어요. 스포츠 산업 활성화. 아까 얘기했죠? 스포츠. 여기 나온 게 프로야구. 우리 쓰기 우승했어요. 그죠? 여러분 연고지였던. 네, SSG가 우승했죠. 이런 프로야구, 그 다음에 프로씨름. 우리 프로씨름 하신 분이 이만기 씨 있죠? 요즘 TV 자주 나오신 분 계시죠? 그분이 프로씨름에서 스타가 된 분이에요. 그때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씨름을 잘해서 모병에서 갑자기 스타가 된 인물이기도 해요. 프로씨름 처음 등장했다. 그 다음에 컬러 TV 방송이 시작됐다. 이게 아마 82년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 자유화. 여러분 보면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나이 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국외 여행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전혀 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도국단을 폐지했다. 학교 가면 학도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복 비슷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군인들이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고생들도 똑같이 해서 간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상자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내용들을 갖다 부상자를 낳는다든가 부상자에게 다리가 절단됐다고 강목을 묶어가지고 뭐 하는 응급 처치하는 방법들을 여고생들에게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 폐지시켰습니다. 강압통치 갑니다. 삼천교육 때문에 그렇죠. 동네에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 정신교육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정신교육이 아니라 공수부대 특전사들 훈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탈출자들이 도망자들이 되게 많았고 구타들이 많아서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삼천교육대입니다. 가끔 이상한 얘기 가끔 듣기도 합니다. 뭐 TV 언론 같은 데도 나오는 경우도 하는데요.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약간 가게 가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저런 XX는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섬찟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즉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당신은 1년 집행 유예를 때리겠습니다. 형을 30년 때리겠습니다. 이거 떨어져야 범인 재판을 끝나는 거잖아요. 심판 과정 없이 정부가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형을 살게 하거나 훈련시킨다는 무지무지한 게 삼천교육대입니다. 이때 삼천교육대 훈련 봐보시죠. 이 사람은 군인들 아닙니다. 민간인들이에요. 쉽게 동네 불량배들 잡아다 훈련시켰다는 명목을 했지만 불량배뿐만 아니라 아닌 사람들까지 다 돌아버린 거야. 일반 선량한 시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곤봉이에요, 곤봉. 선생님 군대 가서 이거 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전봇대 같은 게 있어요. 긴다게 들고 있잖아. 선생님 키가 있어서 제일 앞에 가요. 엄살을 못 부려요. 키 작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키 큰 사람들이 앞하고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왜냐면 키 작은 사람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잖아요. 이거 안 돼. 이게 들었다 놨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군대 가서 이걸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력 훈련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하는데 한 주, 2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 끝날 때 되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했던 거 기억나요. 개별적인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군대 가면 이런 게 벌점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다녀오시면 알면 모르겠다. 내무반 생활 훈련 기간 내내 벌점 이거 하나 위반하면 1점, 2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토탈 점수가 내무반에 한 20명씩, 30명씩 생활을 해요. 점수 최고 점수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벌점 최고 많이 맞은 사람은 토요일에 다 불려내요. 불러내서 곤봉체조 또 시킵니다. 월화수목금하다 토요일날 또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식당으로 보냅니다.
식당 가서 어떻게 해요? 무 자르고 배추 자르고 그 식당 셰프들이 하는데 보조가 돼요. 시다가 돼서 그 기관병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자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닭다리 자르세요. 이렇게. 벌점을 일부러 처음에 많이 먹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식당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주는 게 양이 되게 적어요. 되게 배고파요. 선생님 군대 시절에만 해도 아니 닭고기를 좀 더 먹고 싶은데 이만큼 주는 거야. 이만큼. 젓가락 하나 먹으면 딱 끝나는 거야. 우리가 시중에 닭다리 하나 정도 아니면 한 마리 정도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지 않나? 1인 1다가 먹어야 되잖아. 치킨 하나를. 근데 닭다리 이만큼 하나 주는 거야. 양이 안 차는 거야. 아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를 짠 거야. 우리가 벌점을 먹자. 그리고 요 건봉체조하고 식당 가서 조르장 가갖고 닭튀김 있잖아. 그거 몇 개씩 먹자. 기가 막히고. 맨날 고득점 맞는 거야. 공부를 잘해서 고득점이 아니라 못한 거야. 그 닭다리 자르고 가서 튀김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웃기는 얘기죠. 슬픈 얘기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냐 들었는데 그 시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삼천교육도 보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그 밑에 국풍 80일 봐보시죠. 국풍 80일. 81년, 지금은 여의도 할 수 없어요. 여의도 다 빌딩에 들어서 할 수가 없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풍 80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국풍 80일. 그, 대학생들 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뭐, 그 다음 연기 잘하는, 재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능, 뭐 이런, 끼 있는 애들 갖다 불러서, 노래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최우수상 받은 이용이라는 가수가 대학생이었죠. 그 당시 서울 예대 다녔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았죠. 여러분들 많이 알걸요, 이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 이 노래 모르세요, 혹시? 좀 이따 검색 한번 해보세요. 10월의 마지막 밤. 네. 이게 뭐죠, 지금? 국궁 80일 같은 잔치를 하는 주가 뭐예요? 자신이 권력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에게 바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보다 노는 데 함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놀고 먹고 떠드는 데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고도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보시죠. 페이지 넘기세요. 6월 민주항쟁갑니다. 그 전개 부분의 별표를 5개 하시고요. 빈출 적습니다. 선후관계 물어봅니다. 직선제 개헌운동 본격화. 간선제를 포함해서 채권 선거에서 직선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죠. 자, 박종철 서울대학생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밑줄 보이시죠? 이게 1987 영화 스테로예요. 네. 우리 영화 1987 보신 분 계시죠? 네.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 네, 물고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네. 이걸 거짓말했다가 네, 퍽 하고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은 봤더니 물고문에 죽인 거예요. 이게 발각됐겠죠. 전국적 항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얘기합니다. 자, 1987년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대통령 제도 간선제야. 채권 선거라고. 뭘 요구한 거야? 직선제를 요구했다고.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요구했다고. 근데 대통령이 TV 연설 앞에 나왔습니다. TV에 나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4월 17일 날 TV에 나와서 연설합니다. 호언을 발표합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지키로자입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얘기 뭐죠?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간선제를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직선제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요구가 부정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수용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방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다고? 자, 학생 민주화 투사들이 주로 했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까지 학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권력자 나타나면 독재하기 시작되면 처음에는 학생들,
정치인들,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도 나한테 뭘 깜짝도 안 하거든. 그래? 마지막 누가 있을까 이제?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있어요. 일명 넥타이 부대라 불러요. 사무직 종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인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화이트 칼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석할 수 없어요. 근무해야 되니까. 그러면 강화문에서 엄청난 시위가, 그 다음에 체류탄이 엄청나게 발포돼. 여러분 체류탄 맡아본 적이 없죠?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맡아본 적이 없을 텐데, 이게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까지 들어와요. 그 시기에는 서울 시민 전체가 이렇게 손수건 다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손수건 아예 물을 전부 적셔와 집에서 나올 때 어차피 코 나거든요. 이렇게. 물로 막을 때도 나거든요. 이게 마주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따갑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사람 제일 지저분한 모습이 보여. 그래서 군대가 사생방 했던 사람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차라리 유격 훈련을 하면 하지 하생방 훈련은 사람이 제일 취해져. 나의 가장 그 안 좋은 모습이 나와. 눈물, 콧물, 그 범벅이 돼가지고 진짜 추한 모습이야. 선생님을 안 해봤게 다 해봤지. 경험해봤지. 선생님 꼭 같아. 선생님 군대가 사생방을 4번이나 해봤다. 자대받지 않아? 자대받지 3번. 훈련소에 한번 총 4번을 했어.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아니, 복업자 4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유교훈련 4번, 하생방훈련 4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냐면 군인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되게 지질이 복도 없다는 거.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하생방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뭐 하다 이거 갔냐? 화이트 칼라다 그랬구나. 강화문에 시위하잖아. 그럼 아까 체류탄 쏜다고 그랬잖아. 눈물 콧물 나온다 했잖아. 막아야 할 거냐. 학생들이 미리서 뭐 화장지 가져가고 여기에다 뭐 손수건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때 애들이 하는 게 뭐야? 여기 빌딩 생활하는 애들은 화이트 칼라들 빌딩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뭘 넣는가? 흰 두루마리 화장지 던져주는 거야. 흰 두루마리 화장지가 빌딩에서 막 떨어지는 거야. 눈이 오는 곳에 막 쏟아지는 거야. 그 밑에 어떻게 잡아서 들어서 옆 사람 주고 코 풀고 눈물 닦고 이거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지 투척해 주는 거야. 화이트 칼라네. 말 그대로 화이트 칼라네. 화장지 부르신 거니까.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 민주헌법 쟁취운동 본부가 결성되었다. 결성됐지만 데모 치라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갑니다.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즉사하죠. 체류탄은 원래 이렇게 45도 각도로 발사해야 돼요. 그리고 공중에 팍 터져야 돼요. 근데 각도를 낮춰서 사람 눈에 맞아 바로 죽게 돼. 이게 이한열 역사의 사망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6월 민주항쟁에 불을 붙어요. 이게 이제 전국화에 이루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까지 퍼져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안 하면 이거 이상한 대학이야. 학생도 아니야, 얘들은.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있잖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하게 대학교 왔는데. 다 데모, 학생 30명 중에 1명 앉아있어. 교수님 수업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수업을 해? 교수님도 뻘쭘하지 않아. 수업하러 왔더니 아무도 없어. 자기도 충분히 이해가 좀 수업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애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죠? 예. 그때 보면 이런 게 있어. 막 대학교 앞에는 전부 다 경찰들이 다 진추고 있어. 다 체육산 들고 다. 그 이수진 장군 졸개들 다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딱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수진들 다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예학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예학생 데모합니다. 예학생들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쟤들 체육산 쏘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학생들 어떻게? 돌멩이 던지거든. 돌멩이 학교에 어딨어? 근데 학교 가면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도로 올라가면 보도블록이 있어. 그걸 예학생들이 깨, 이제. 손으로 집어 던지기 좋겠고. 예학생들이 하는 일을 보도블록 깨는 거야. 남학생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뭐 행주산성에서 뭐 쫓아가는 것 같아. 남학생 돌멩이 잡아서 꼭 같은 친구들이야, 다 저기 의견 들고. 네, 학교 다니다 군대 간 애들이잖아요. 돌멩이 던지고 서로 싸우는 게 체육탄 쏘고. 아픈 현실이에요. 그때 당시 되게 우프다고 할까요? 오픈 현실이라고 봐야 돼요. 정말 웃기지 않고 뭐 진짜 이런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6월 민주항쟁 87년에 해줬습니다. 자, 박종철 고문치 사건 사진 한번 봐주시고, 이한열 쓰러져서 이렇게 운반하는 친구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국궁 80일 포스터 한번 봐주시고, 전두환 정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실까요?
6월 29일 민주화 노태우 선을 합니다. 요거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행을 실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 관련 소송. 자, 볼까요? 이게 1987이잖아요. 그지? 데모가 이렇게 심해졌잖아요. 세계 여론은 전부 다 대한민국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서울올림픽이 88년에 있어요. 하반기에. 그럼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불참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평화롭다는 사실을 여러 나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모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뒤에 있는 백이 하나 있는 거야. 니네들이 해도 끝은 못 볼 것이다. 다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왜? 앞으로 서울올림픽이 남아있다. 88 올림픽이 남아있다. 이게 일종의 백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이 심해지자 그 당시에 민정당,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TV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얘들 요구한 게 뭐죠?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가 대통령이 현재 몇 년이죠? 7년이라고 했잖아요. 전두환 7년 만들었죠. 이거 몇 년을 하겠다고?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용하겠다는 거. 센세이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죠.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잠깐 적어드렸습니다만 IS, DJ, JP 있죠. 봐. IS, JP, DJ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허용하겠다고 같이 발표해요. 이 사람들은 뭐야? 전부 다 정치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요건 뭐죠? 이 사람들 무조건 뭐야?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거든. 왜? 이 사람들은 왜 나올까요? 중병 걸린 사람들이야. 중병이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무슨 병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죽을 사람들,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이야. 삼김이라 보통 얘기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어. 봐. 영남, 충청, 호남 20은 60%가 돼. 그러잖아. 지역 연고 20% 중에서 20%씩 나눠 먹는단 말이야. 60%라고. 나머지 본인이 따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적은 투표율로 당선된 분이 또 노태우 대통령이기도 해요. 40% 안 나오죠, 당연히. 기업권표도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고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정치적 해금을 해결해주겠다. 이게 일명 6.29 선언이라 불러요. 6.29 선언이라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341쪽에 직선제 개헌 이후에 정부가 합니다. 정책 보자는 얘기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형성, 3당 합당이 이루어진다. 민주자유당의 구성, 일명 이걸 민자당이라 불러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여소야대예요. 그럼 정책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YS, JP 이 세 사람이 합당을 하게 돼요. YS, JP,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합당하게 돼요. 그럼 반대가 됐겠죠. 자, 이때 이제 YS가 갔잖아요. YS는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JP는 가도 돼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었으니까. 조카 사이니까. 그런데 YS가 갔다는 것은 영남지방에 대해 충격이 온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민주화 운동 투사했던 분이 이 사람과 손을 잡지? 근데 이 사람은 다 간 게 아니라 민주당은 남았어요. 그 민주당을 우리는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러요. 여기 누가 나타난 거죠? 나는 못 갑니다. 김영삼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던 노무현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기자들이 YS에게. 아니 이렇게 평생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 왜 여기에 기득권에 가서 합류해서 독재정권 손을 잡습니까? 이렇게 막 비판했어. 김영삼 대통령이 훗날 답변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호랑이를 잡았어요. 누굴 잡았을까요? 같이 합당했던 노태우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을 이 두 사람을 깜빵에 보내버렸어.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았어. 멋있는 말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나 이렇게. 민주화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김영삼도 가장 아픈 부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 부분의 당사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반대 보수 정권인 국민의힘의 정당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그 훗날 역사가들이 지금 100년 이후에 200년 뒤에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평가가 좀 쉽진 않아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방외교 갑니다. 동유럽 공산 국가들 및 소련 수교.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됐어요. 지금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라는 나라로 만들어졌고요. 즉 나머지 국가들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수교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 타이완과 단교합니다. 적습니다. 타이완과 단교하는 조건이 중국과 수교가 됩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결정적인 조건이겠죠. 지금 341조 가고 있어요. 지방의 선거, 그 다음에 일본에 필표하십시다. 서울올림픽. 일명 우리가 88 올림픽 얘기하죠. 미음번의 별표를 5개 합니다. 남북한 유인 동시가 91년 9월. 유엔에 가입됐다는 얘기가 아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북한을 나라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비읍번 별표 5개 합니다. 하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일명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별표 5개 합니다. 아까 송일본에 한번 했던 거고요. 김영삼 갑니다. 김영삼이 또 의외로 잘 나옵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공직자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도 고위공직자 되면 재산 공개 다 해야 됩니다. 부동산, 동산 다 공개해야 됩니다. 금융실명제, 본 이름을 올리면 다 금융계좌 텄죠. 가명 쓸 수가 없고요. OECD 가입,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국에 가입돼 좀 빠르다고 그때 당시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 우리 OECD에 좋은 것은 꼴등, 안 좋은 것은 1등, 교통사고, 출산율 1등. 글쎄요. 네. 이게 좀 비판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요즘 하나 OECD 가입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언젠가는 가입해야 할 사항이긴 해요. 네. 그 당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가장 안 좋은 게 예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IMF로부터 금융을 지원받아서 빌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되고 실업자가 많이 나타났고 도산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입니다. 역사 바로 세계 운동. 선생님은 김영삼 대통령 중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조선 청도부 건물 철거했습니다. 이때 철거해서 보존하자, 뭐하자 되게 말이 많았어요. 김영삼 때 뭐라,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경상 사투리,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치워!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만들었습니까? 강화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강화문 없었잖아요. 강화문 자리에다 이 새끼들 총독부를 만들었거든요. 화살표 하시고요. 거기 써놓으세요. 총독부 철거 화살표 하시고 옆에다가 강화문 건축 또는 재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19) 묘지 성역화, 12.12 사태를 구태타로 규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강주비자운동 희생자들 추모식을 거행, 명예를 회복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기소. 호랑이 잡았다고 그랬지 아까? 네. 옛 조선 총독부 철거. 다음 페이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다. 여기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 있나요? 선생님 빼고? 없죠? 왜? 96년이니까. 여러분 전부 초등 나왔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들어갔다 초등학교. 근데 가끔 국민학교 들어갔다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30대 중후반 사이에요. 네. 그래서 딱 손들면 다 제가 대충 나이를 알아요. 30대 36, 7, 8 되셨겠네. 어떻게 하세요? 딱. 아니, 이 연도가 있는데 뻔한데 뭐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 네. 국민학교 초등. 국민학교에 무슨 줄임말이죠? 국민학교란 게? 한국민주화요? 네?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국민학교는? 뭔가 줄임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 애들 정책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 한국 식민이요? 끝이에요? 요거 얘기하신 거죠? 네. 한국 신민화 정책 줄임말이에요. 황제국가 신화가 되고 백성을 다 만든다는 조선일을 갖다가 이걸 줄임말이에요. 듣고 보니 되게 기분 나쁜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가시면 부모님이 전부 다 여기 나왔을 거거든요. 국민학교.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바뀐 이유가 오늘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내가 오늘 수업 배웠는데 엄마가 나온 국민학교는 한국 신민화 정책 줄임말이래. 그래서 92년 YS 정부 때 초등학교를 바꿨대.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랬어? 돈값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해체.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 전두환을 포함한 그 육사 동기들, 선후배들을 갖다가 모아서 얘들만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서 이걸 다 해체시켰어요. 군 조직이라는 게 사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잖아. 자기 육사 동기 선후배들만이 좋은 자리를 다 발령내주고 이거 짬짬이 하는 거 지네들끼리 짬짬이 하는 거잖아. 있을 수 없는 거잖아. 다 해체시켰습니다. 김대중 정부. IMF 전액 상한 요것만 밑줄 하나 보일까요? 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 이거 별표 5개. 별표 5개. 노무현 갑니다. 그 노무현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한능검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한능검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게 노무현입니다. 볼까요? 잘 나온 것. 리을본 보세요. 행정수도 이전 추진. 서울시에서 어디로? 세종시로. 적어놓으면 가로 열고 서울시에서 세종시.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 질병관리청이에요. 청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것도 한능검에 나왔죠. 질병관리본부 추진.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한능검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 부산 요거 밑줄로 씁니다. 이것도 우리 한능검에 자주 나옵니다. 네,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재임 중에 뇌물 연루로 돼서 퇴임 이후에 도덕적 타격을 받자 네, 목숨을 끊는 아픈 사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나올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나올 게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응? 최근도 있는데요. 창조경제가 뭔지 아세요? 나 모르겠어요. 아, 다 알잖아요.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한 50년 뒤에 나오겠죠. 그 지금 현재 시험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된 말로 이명박 정부는 사익을 위한 정부야. 사익을 취한 정부였어. 4대강 사업에서 기업들에게 건설 토목 하신 분들한테 돈 주고 자기 사익 챙기신 분이에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역사가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 탄핵됐잖아요. 뭐 탄핵된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한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예, 이제 막 끝나갑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